이런 패스는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과 맨유의 에이스, 떠오르는 축구도사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축구도사인지 한번 딥하게 알아볼까요? 엿스게릿. 앞으로는 부페라고 짧게 부를게요. 다재다능함. 자, 부페는 미드필더죠. 사실 미드필더 내에도 아주 다양한 포지션과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부페는 다 돼요. 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되죠. 쭉 내려가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되죠. 하프윙 메잘라 되죠. 그리고 엔간체 전형적인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도 됩니다. 심지어는 측면 미드필더도 쌉 가능. 스킬풀. 자, 부페는 스킬이 참 좋아요. 공을 만질 때 이 발바닥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발바닥을 사용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아주 세심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마치 풋살처럼. 자, 부페는 기술이 이렇게 좋으니까 볼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절대 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 수비의 급한 마음을 역이용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슛 하는 척하면서 접는다든가, 아니면 전방의 공격수한테 로빙 패스 때릴 것처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간다든가, 이런 센스 넘치는 플레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볼 받을 때 이동 트래핑하는 거, 상대가 압박 시게 들어오면 이렇게 툭 쳐놓고 저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페가 이렇게 포켓 공간에 서 있는데 동료의 패스가 온다. 그러면 상대 센터백이 못 돌아서게 하려고 막 달려들겠죠? 그럴 때 부페는 볼을 앞쪽으로 이동 트래핑 해놓고 저 멀리 도망갑니다. 볼을 오기 전에 미리 뒤쪽을 확인하고 상대 센터백의 스피드를 역이용하는 거죠. 자, 이 부페 선수가 워낙 볼을 잘 다루다 보니까 정말 온 군데를 다니면서 빌드업에 관여하죠. 이 터치맵 보세요. 이게 공격형 미드필더입니까? 옛날에 지단, 사비처럼 모든 팀원들을 연결시킨달까? 멈춤의 미학. 자, 우리의 인생처럼 현대 축구도 점점 빠르게, 점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페 선수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줄을 알아요. 뭐랄까, 멈춤의 미학이랄까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부페가 드리블을 해요. 그러면 상대 수비수가 와서 막 비빌 거 아니에요. 막 귀찮게 막 팔도 넣고. 그러면 부페는 갑자기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달려서 이 선수를 제칠 수 없다. 그러면 갑자기 끼 멈춰가지고 순간적으로 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부페가 맨유의 왼쪽 풀백 루쿠시오 선수랑 이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루쿠시오한테 볼을 받고, 야, 오버랩 돌아, 오버랩 돌아, 이렇게 신호를 주면서 가만히 서서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바깥쪽에 발밑에 주는 게 아니라 한 템포 늦춰서 안쪽으로 뒷공간으로 패스를 찌르는 거죠. 이때 부페가 패스를 주기 전에 가만히 서 있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영리한 겁니다. 만약에 부페가 이렇게 앞쪽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패스 타이밍을 봤다면 요 풀백이 천천히 뒤로 쳐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루쿠쇼가 옆으로 돌아뛰면 그 탄력 그대로 루쿠쇼를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부페가 여기 가만히 서 있으니까 풀백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접근해야지. 그래 압박해야지 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루쿠쇼를 따라가려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루쿠쇼는 이미 탄력이 붙었는데 또 부페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루쿠쇼가 오버랩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영리한 오프더볼 움직임. 자, 보통 부페같이 볼을 이쁘게 차는 선수들이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 즉 오프더볼 움직임이 참 안 좋습니다. 근데 부페는 움직임이 참 좋아요. 자, 부페가 맥과이어로부터 볼을 받아요. 그리고 이걸 레시포드한테 연결하죠. 그리고 다시 45도 각도로 내려가면서 패스를 받아주려고 하는데 여기 루쿠쇼가 있네? 그러면 부페는 망설일 거 없이 여기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어 갑니다. 그럼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 공간 창출됐네? 그 덕에 레시포드가 여기 루쿠쇼한테 다시 편안하게 패스를 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부페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한 거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팀 동료들의 위치, 상대 선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공간을 창출한 거죠. 자, 그리고 부페는 가끔 뒷공간으로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속도 조절하는 게 참 좋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포그바가 부페 쪽 뒷공간에 때려놓을 줄 알았더니 여기 내려가는 카바니한테 주네? 그러면 부페는 침투하던 속도를 확 내립니다. 그러다가 카바니가 어떻게 돌아서가지고 패스할 상황이 되면 다시 속도를 높여서 침투하는 거죠.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침투 속도를 조절하고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옵사이드도 조심하면서. 또 부페가 정말 잘하는 거, 만약에 동료가 패스를 안 주더라도 계속 공간 찾아 움직여요. 패스 받으려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횡으로 갔다 제2, 제3, 제4의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첼시의 에브람이면
맨유의 엑스팩터. 자, 엑스팩터란 겉으로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공의 필수적인 특별한 요소를 말합니다. 이 맨유한테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딱 그래요. 맨유의 엑스팩터야. 자, 부페가 맨유에 이적해오기 전에 맨유의 순위는 5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부페가 맨유에 이적한 이후에 그때부터 치러진 모든 경기의 승점을 카운트해보면 맨유가 1등입니다. 근데 그게 뭐 다 부페 덕분이냐고요? 네. 아니, 물론 다른 선수들도 잘했죠. 근데 부페가 이적 후에 팀에서 가장 많은 골, 가장 많은 어시스트, 가장 많은 슈팅,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했습니다. 근데 맨유를 벗어나서 EPL 전체에서 통계를 내봐도 부페가 짱입니다. 부페가 맨유 이적한 이후에 공격 포인트 싹 정리해보면 1등이 부페, 2등이 살라, 3위가 케인, 4위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이 부페 선수가 맨유에 이적하자마자 굉장히 잘했는데 그 이유가 또 바로 리프트 아웃 때문입니다. 리프트 아웃이라는 게 팀 단위로 인재를 채용하는 걸 말해요. 미국의 금융권에서부터 이게 뭐 그런 말이 생겼다는데 축구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들이 바뀔 때 뭐 무리뉴 사단, 과르디올라 사단, 클롭 사단 이래가지고 자기 코치진들을 쫙 꾸리고 있잖아요. 원래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 같이 이직을 하거나 이적을 해야 그 성과가 그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같은 국적의 아주 친한 동료가 그 팀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적응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맨유에서도 이 부페의 적응을 도운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포르투갈 출신인 달롯, 그리고 브라질 국적이지만 포르투갈어를 쓰는 프레드와 페레이라가 부페의 적응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넓은 시야. 자, 부페도 다른 훌륭한 선수들처럼 항상 주변을 살핍니다. 이렇게 고개에 빳빳이 세우고. 근데 부페는 참 신기한 게 자기가 서 있는 그 주변 공간만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경기장 전체를 저기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라이프치히전 때 그 수루 패스, 역습 상황 때 자기한테 패스가 왔는데 그걸 안 잡고 한 번에 뒷공간으로 찔러버렸어요. 타이밍도 딱 맞고 상대 수비들이 예측할 수가 없었죠. 이거는 부페가 공이 자기한테 오기 전에 고개를 돌려서 전방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확인을 했다는 뜻이겠죠. 맨유의 레전설 스콜스가 이 패스를 보고 요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패스 길은 오로지 브루노 페르난데스만이 볼 수 있습니다. 아, 맞다. 부페는 사실 아예 공을 안 건드릴 때도 있어요. 맨유가 에버튼을 상대할 때였는데 역습 상황이었어요. 부페한테 패스가 갔어. 근데 부페가 이걸 그냥 흘려버리네? 근데 정신 차려봤더니 바로 찬스가 난 거예요. 부페가 이 에버튼의 홀게이트 선수가 자기를 따라서 나오니까 볼을 그냥 흘려서 레시포드한테 찬스를 만들어 준 거죠. 야, 이거 얼마나 영리합니까? 빠른 템포 그대로 살려가면서 요거 라멜라가 잡았으면 언제까지야? 앞으로. 자, 부페는 가능하면 항상 앞으로 플레이하는 선수입니다. 전진 패스의 비율이 무려 76%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전진 패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수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백패스를 한다. 아, 이러면 개꿀. 그냥 쉬면 돼. 짱이야. 고마워. 너 우리 편. 자, 그런데 만약 횡패스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사이드로 조깅하면서 간격 유지를 하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 자, 그런데 상대가 전진 패스를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로 붙어줘야 됩니다. 아주 바짝. 안 그러면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거나 뭐 패스하거나 슈팅하거나 지 하고 싶은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힘들고. 그런데 이 부페 선수가 볼만 잡으면 전진 패스를 한다 이겁니다. 또 부페는 사이드 쪽보다 중앙 쪽으로, 그리고 특히 포켓 안으로 패스를 참 많이 넣습니다. 아우, 성가셔. 자, 그리고 심지어 부페는 아예 뒷공간으로 또 패스를 많이 뿌립니다. 웬만한 선수들은 뒷공간에 때리려다가도 저 패스 완벽하게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이러면 그냥 안전하게 횡으로 혹은 뒤로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부페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뒷공간으로 때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수비수 입장은 이게 뭐 부담스럽다 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최악이야. 볼이 뒷공간으로 오면 굳이 몸을 돌려서, 그것도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체력도 쫙쫙 달 테고 이 공간에서 까딱 실수했다가는 바로 실점이에요. 자, 부페는 이렇게 도전적인 패스를 즐겨하는 탓에 패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75%예요. 근데 그게 뭐 대수예요? 링가드 패스 성공률 88%인데 그 지금 걔
찬스 메이킹. 맨유에 오기 전에 스포르팅에서 뛸 때부터 기회 창출의 신이었습니다. 19-20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당연히 찬스 메이킹 1등이었죠. 무려 63번. 2등이 벤피카의 피지라는 선수였는데 총 45번의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꽤 큰 차이죠? 근데 맨유에서의 수치가 더 웃겨요. 자, 부페가 맨유에 와서 2020년에 만든 찬스가 총 116개입니다. 근데 맨유의 그 2등이 누군지 아세요? 마타 50개, 3위는 마샬 46개. 이 1등과 2등의 이 간격이 이게 믿겨지십니까? 자, 부페는 올 시즌에도 그릴리시, 덕배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찬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부페가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디테일에 있습니다. 일단 부페의 패스는 받기가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레시포드한테 보내는 전진 패스, 정말 딱 맞는 코스와 강도로 전달이 됩니다. 레시포드가 막 달리다가 정신 차려 보면 바로 앞에 공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감아서 공이 골대 쪽으로 휘게끔 한다거나, 공의 밑둥을 톡 차가지고 볼이 공격수 앞에 탁 떨어지게끔 한다거나, 받는 사람을 엄청 생각한다고. 이런 패스는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어. 자, 그런데 때로는 패스를 강하게 해주는 게 좋을 때도 있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마샬한테 보내는 패스가 약하면 마샬이 앞에 수비수 놓고 다시 1대1을 해야 됩니다. 별로 나아질 게 없어. 근데 부페처럼 이렇게 강하게 패스를 주면 잡고 바로 때릴 수가 있죠. 아니면 마샬이 이렇게 바로 이동 트래핑을 해서 순식간에 슈팅 찬스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패스를 강하게. 근데 문제는 이 마샬이 이거를 못 넣는다니까. 자, 그리고 부페가 찬스 메이킹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시스트 개수를 많이 쌓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슈팅할 수 있게 패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부페가 이렇게 앞에 수비수를 두고 드리블을 하다가 옆에 포그바한테 내줘요. 그럼 포그바가 바로 때려서 득점을 해버리죠. 여기서 이 패스가 아주 천천히 또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요거 자체에 일종의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그봐야 바로 때려. 자, 또 한 번은 측면에서 크로스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부페가 이걸 마샬한테 살짝 놔줍니다. 힘 싹 빼서 그냥 바로 때리기 좋게 밥상 차려준 거죠. 밥 안 먹어? 자, 그리고 에버튼전 부페의 어시스트는 정말 쩔었습니다. 맨유가 역습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맨유가 4명, 에버튼이 2명. 자, 요럴 때 웬만한 선수 같으면 일찌감치 사이드로 주고 요렇게든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이 수비가 볼 가진 선수를 바깥으로 잘 몰았다. 그러면 골을 못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아주 가까이에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슛 하는 척 하면서 카바니한테 살짝 내줍니다. 요게 다 카바니를 위한 겁니다. 카바니가 슈팅 편안하게 하라고 더 많은 공간을 선물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부페는 패스 자체의 퀄리티도 좋아요. 카바니의 주발인 오른발로, 그리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두루가면서 바로 때릴 수 있게 코스, 강도, 타이밍 완벽하게 모십니다. 괜히 부페가 어시스트 스탯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시스트 못하는 선수들은 이 마지막 패스할 때 그 퀄리티가 쓰레기. 제가 여러분 솔직히 스털링 홈런 친 거 맨날 놀리지만은 그 마지막 패스가 좀 세긴 셌어요, 솔직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02년 미국전 그 최용수 감독님의 개발샷, 그것도 이울령 선수의 그 패스 타이밍이 이게 엇갈렸어요. 야, 일룡아 지금 개발이야, 개발. 자, 그러니까 득점을 위해서는 마지막 패스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한데 부페는 그게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득점력. 자, 부페는 득점력도 좋습니다. 특히 오른발 중거리가 일품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슈팅 시도, Y축이 슈팅 정확도인데 부페는 슈팅 시도나 정확도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페가 슈팅할 때 보면 런업, 그러니까 슈팅하기 전에 이렇게 달려가는 거, 요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에 서서 뭐 한 스텝에 두 스텝에 그냥 때려버려요. 원래 슈팅 전에 막 달려오면 그거 보고 슈팅하겠구나 하고 달라붙는 거거든요. 근데 부페는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때려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부페는 중거리 슛뿐만 아니라 박스 안으로 쇄도해서 골 넣는 것도 잘합니다. 마치 옛날에 램파드, 스콜스를 연상시킨달까? 필요한 순간에 과감하게 전진해서 자신감 있게 마무리하는 거죠. 아니, 올 시즌도 어느새 10골이에요. 확실히 골 냄새 잘 맞는 선수들은 따로 있나 봐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자, 데드볼이란 죽은 공, 그러니까
멈춰있는 공 세트피스를 말하는 겁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죠. 일단 프리킥 기가 막히게 감아차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 그것보다 재밌는 게 맨유가 프리킥을 찰 때 요런 패턴을 자주 씁니다. 자, 부페가 프리킥을 차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톡 찍어 찹니다. 그러면 마샬이 요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또 갑자기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상대 팀들도 이 패턴을 공부했을 텐데 이게 몇 번이나 먹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부페하면 또 페널티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페널티킥 성공률이 77%예요. 메시는 78%, 케인은 85%, 근데 부페는 91%입니다. 지금까지 총 37번을 차서 못 넣은 게 딱 3번입니다. 자, 부페의 PK 루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첼시의 조르지뉴처럼 껑충 뛰었다가 차죠. 이렇게 껑충 뛰는 동안 골키퍼의 퍼스트 무브먼트를 보고 그 반대쪽으로 차버리는 거죠. 항상 왼쪽 하단 아니면 오른쪽 하단으로 꽂아버리기 때문에 골키퍼가 막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페가 껑충 뛰고 나서부터 차기 직전까지 몸동작을 이용해서 미세한 페인팅을 넣습니다. 골키퍼 입장에서 보면 요쪽으로 찰 것 같은데 요로 차버리고, 또 저 자세는 요쪽으로 찰 것 같은데 요쪽으로 차버리고. 자, 그리고 부페의 PK에서 더욱더 놀라운 디테일은 깡충 뛸 때 매번 그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어쩔 땐 정말 높이 뛰고 어쩔 때는 살짝 뛴 다음에 바로 차버립니다. 이러면 볼을 임팩트하는 그 타이밍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골키퍼가 정신없는 거야. 심지어는 아예 깡총 뛰지도 않고 바로 차버릴 때도 있어요. 요리스 상대로 그러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PK라는 게 뭐예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면 가운데냐, 요 싸움이잖아요. 근데 부페는 이 깡총 점프를 변칙적으로 하면서 어디로 찰 거냐,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 찰 거냐, 그 부분까지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골키퍼로서는 고려해야 될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힘들겠죠. 근본! 자, 부페가 스포르팅에 있을 때 같은 팀원을 막 욕하는 그 오디오 파일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파일이 유출되고 나서 부페가 오히려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 요런 내용이었거든요. 야, 몇몇 선수들 태도는 잘못됐어. 걔네는 여기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열심히 뛰지도 않아. 걔네는 그냥 돈 벌려고 여기 있는 거야. 윽 같은 태도, 정말 식빵 같은 놈들. 이러면서 동료들의 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태도를 막 지적을 한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팬들한테 감사하고 팀을 사랑했던 선수였던 거죠. 스포르팅에서 마지막 인터뷰할 때 눈물을 막 엄청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근본은 맨유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유로파 경기 때 부페가 교체돼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솔샤르 감독이 부페야, 추우니까 라커룸 들어가서 샤워해. 아, 샤워해요? 샤워해. 경기 볼 필요도 없어. 요랬는데 부페는 패딩 싹 입고 우리 팀 경기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러니까 이게 감독이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맨유 선수들이 훈련장에 뭐 벤틀리, 레인지로버, 롤스로이스, 벤츠, 아우디, 부럽다, 뭐 이런 거 타고 다닐 때 부페는 미니 쿠퍼입니다. 미니 쿠퍼도 물론 좋은 차지만 다른 선수들의 그 삐까번쩍한 차에 비하면 검소한 편이죠. 이게 뭐야, 축구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링가드,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부페가 주급이 1억 1천만 원인데 링가드가 1억 5천이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부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끝. 뭐야? 아, 왜 이렇게 못해 부페가? 나 귀여워? 민이 근데 여기가 더 비었어. 머리 어디? 이쪽이. 진심. 대충 살자. 씨, 눈부셔. 개 부셔. 잠깐만. 잠깐. 여기서 던져주라. 와, 나 실명할 뻔했어.